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 주황색깔 선을 하나 그어놨거든요. 24,928원. 자, 이게 뭐냐면 투경 해제 요건 기준가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초 판단일은 4월 24일이고요. 뭐 5일 전날의 종가 어쩌고저쩌고 15일 전날의 종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죠. 자, 근데 5일 전날의 종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4월 17일의 종가입니다. 자, 4월 17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자, 4월 17일 날 종가 1558원입니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되니까 곱하기 1.6이죠. 자, 그러면 24,928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뒀고요. 자, 근데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을 경우죠. 자, 근데 15일 2번 조건 같이 보면은 자, 24일 판단일의 종가 24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는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자, 컴퓨터가 렉이 걸리네요. 자, 2번 조건은 1번 조건보다 위에 있는 25,480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죠.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요 더 낮은 것도 해당하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조건. 자, 24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15일 종가 중이면 그냥 신고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현재까지 중에 종가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은 이날입니다. 4월 14일 2150원. 자, 여기도 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2150원. 자, 여기 이하에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그래야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일까지는 계속 여기서만 놀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최초 판단일은 24일이고요. 24일에 해당이 안 되면 25일에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해제가 되면 이제 경고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투자 주의로 설정이 되는데 자, 투자 주의는 조건도 유한 편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없다면 별일 없고요. 근데 뭐 다시 급등이 동반된다면 특정 기준 초과 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는 다시 뜰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투경해제만 놓고 본다면 일단 투경해제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만 안 찍으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종가 기준이라 올라갔다 내려와서 캔들이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격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30% 정도 됩니다. 투자 경고 딱지가 있는 상황에서 4거래일 만에 또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갑자기 30%가 오를 이유는 딱히 없겠죠. 대다수의 투자자가 수익권이 되어야 되는 수준인데 이 자리를 달성하려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신고가 부근에서 자금을 부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고 개인들이 추세가 전환된 마당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막 매수가 몰리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투경은 최초 판단일인 24일에 해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25일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쓴소리. 자, 편할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광통신 분야의 수급이 현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등의 수혜가 확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조정을 받는 것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것도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투경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생기긴 했지만 보다시피 위로 이격이 꽤나 상당합니다. 수급이 막강하고 수혜가 확실했다면 투자 경고고 위험이고 일단 오르는 게 맞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구조적으로 빅테크 수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빅테크 데이터 센터 납품 같은 기대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대한광통신은 글로벌 빅테크 직접 공급이 비중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대부분은 통신사, 2, 3차 벤더, 그리고 해외 중간 유통구조입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수혜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얘네한테 수주를 한다고 해도 잔여 물량 찌끄레기나 먹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테마주로 엮여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는 맞지만 테마주일 때, 테마주 성격이 있을 때 AI 데이터 센터 수혜는 맞지만 가장 저부가가치 구간에 위치합니다. 자, AI 인프라 가치 사슬을 보면요. 일단 GPU, 서버가 초고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광모듈, 광모듈. 얘네는 고성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장 하단에 광섬유, 광, 케이블. 얘네도 성장은 하지만 마진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이 남는 쪽은 광 케이블, 광섬유가 아니라 장비 쪽입니다. 장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실적 반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그리고 광 케이블 기업 실적은 후행 반영이고요. 그래서 광 케이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오는 구조, 늦게 따라오는 구조인데 대한광통신 주가가 얼마나 먼저 가 있습니까? 한 달 새 1100%가 올랐습니다. 실적은 미미할 텐데. 주가는 압도적인 실적 상승을 선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지금 3년 연속 적자입니다. AA 광 케이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설 같은 개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글로벌 광섬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대규모 생산을 합니다. 이러면 또 중국 기업이면 배제된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단가 하락 압력은 불가피합니다. 중국 기업이 말도 안 되게 싸게 판다면 미중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싼 기업에게 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젠슨은 모질이라서 투자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 광통신 안에서도 분야가 당연하게도 나뉩니다. 자, 설계, 뭐 칩, 모듈 이렇게 있고요. 장비, 네트워크,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제조 이렇게 나뉘는데 젠상이 말했던 광통신은 모든 것을 포함한 요 광통신을 말한 거지 요 광섬유, 광케이블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AI 수요 증가는 산업 전체가 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익은 대부분 요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은 요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남은 거 요로 가는 거죠. 광섬유와 광케이블은 그 이익을 아주 극소량 가져갑니다. 마진 구조 문제로 못 가져갑니다. 그냥 그저 전스당이 광통신 분야 섹터 자체를 얘기를 하니까 수급이 몰린 거고요. 그 수급의 주요 주체의 의도인 겁니다. 여기에 수급이 몰린 건. 그리고 광케이블 산업 자체가 저마진입니다. 그래서 AA가 성장해도 구조상 마진을 높일 수가 없고 규모가 큰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 압박에 단가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즉 실적 개선을 통한 이 주가 유지 자체가 매우 어렵다. AI 산업은 성장해도 광통신 섹터는 성장해도 대한광통신의 실적은 성장하기 쉽지 않다. 99.99%의 확률로 지금 테마주 수급으로 먹은 상승분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소리에서 싫은 소리에서 얻는 거 전혀 없습니다. 조회수 안 나오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시켜서 조회수나 좋아요를 받을 수는 있어도 쓴소리로는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제 채널에 손해인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수급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막대한 거래 대금이 동반되어 있고요. 이건 테마주고 나발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근데 종목마다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있죠. 주도 주체. 얘네가 엑시트를 하면 주가의 방향을 상방으로 이끌어주던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방 압력을 받아주던 그 주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체든 고점에서의 시세 차익이 목적일 텐데, 주도 주체가 고점에서 시세 차익을 이뤄내려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두려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투자들이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가 상승을 연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 시기는 아마 투자 경고 딱지가 떼진 후 몇 거래일 이내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지만, 나는 대한광통신이 실질적으로 젠슨 황이 언급한 그 광통신 수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고 수용하겠다.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수용하겠다. 테마주 성격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매도 타점을 잡으려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잡아야 하는가? 그 디테일이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9860-6289 이 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일봉, 분봉상 의미 있는 자리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거를 토대로 한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가장 명확한 지표를 토대로 매도 타점을 캐치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대응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대응이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에서 어떤 신호가 온다면 그것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부근에서의 매도 타점 공유 드릴 텐데, 영상으로 언급드리면 늦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으로 유효한 자리는 왜 매도 타점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디테일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 경고 등의 이슈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에 대한 분석, 언급 반드시 내용 기억해 주시고, 3달 뒤에도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 저한테 쌍욕을, 3달 뒤에 제 말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광통신 분야가 테마주 성격을 떼고 AI의 한 축으로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대한광통신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했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응 전략을 참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분석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뭔 박성필이라는 놈이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다 나와가지고 내 종목이 리스크가 많다고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다 보시면 스스로 얻어가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리스크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AI 산업의 발전으로 시작된 반도체 섹터 또는 로봇 관련 섹터, 뭐 전력이나 원전 등등 무섭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때였구나 싶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동반되려면 어떤 뉴스,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동반된다는 것은 호재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종목마다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동전주의 거래대금 1,000억과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000억은 의미가 크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을 잡아내는 거죠.
해당 종목의 평균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조건 검색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말하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몰린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터무니없지 않다. 현재 세계 산업 트렌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면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무슨 이유로 주가가 상승했는지도 함께 언급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된 급등주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상승했고 그 기업이 비전이 있는지, 관련 업황은 어떤지, 세계 정세와 연관해서 어떤 변수와 리스크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발생하는 문제가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고 내리면 손해보기 싫어서 매도하지 못합니다. 급등주를 찾긴 찾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나 포인트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쪼개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미가 큰 자리별로 매도 타점을 언급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검색식을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이 되는지 짧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에코프로는 25년 10월 16일 당시 종가 7만 800원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주가 14만 7,4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 차례가 잡혔었죠. 3만 원대, 그리고 7만 원대, 현주가 16만 8,4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여기도 상승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답게 이렇게 여기 신호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여기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아까 봤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전기, 흥하해운. 이렇게 매수할 종목을 찾음과 동시에 주도 주체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급등의 출발을 잡아내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종목을 찾으신다면 검색식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돼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내에서 매수하신다면 승률이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등주 공유 또는 검색식 수식 공유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860-6289 여기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검색식 수식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식 핵심 조건을 좀 가려놨는데요.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주의 초입을 잡아내는 검색식 소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색식을 토대로 초입을 잡아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색식이고 뭐고 잘 못한다, 모르겠다,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에 삼성전기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매수가로는 35만 원을 추천드렸고요. 자, 반도체 유리기판 선두주자인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의 필수 소재이자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 자 2월 19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이날의 종가 35만 4천원, 5만 4천원. 현주가는 56만 2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검색식으로 보면은 15만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건 4월 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주로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수익률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이날이죠. 자, 뭐 그렇게 거래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광전자. 자, 이 종목은 거래 정지입니다.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정지고요. 수급이 계속 쌓이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가 풀리면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의 출발을 잡아내는 검색식과 검색식을 토대로 급등주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860-628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소통방 입장이나 검색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